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품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나 지금 영상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오팔리나, 그리고 뒤에도 이제 아메치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후레뉴, 그 다음에 그리니치 카울,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문스톤. 이런 식의 그 미인 종류 품종들이 여름에 이제 과습을 했을 경우 종종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미인 중에는 잎을 떨구는 그런 횟수가 적습니다. 가장 많이 잎을 떨구는 품종은 역시 방울복랑급입니다. 이 방울복랑급 자체는 워낙 여름에 약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이 잎을 떨구는 그런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찼을 때 그런 현상들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기온이 30도를 넘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이렇게 녹이 강한 방울복랑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잎이 덜 떨구는데, 이렇게 전체가 금인 방울복랑급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라울 또한 잎이 자주 떨어지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을 떨구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한 3-4가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작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잎을 떨구는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고 잎이 좀 큰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떨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농장에서 구입을 해 와가지고 1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많이 떨구지 않는데, 한 1년 정도 키운 다육이들 같은 경우 이제 분갈이 시기가 좀 늦어버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떨구는 그런 횟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연민이나 아니면 아메치스, 문스톤, 그 다음에 흐레뉴,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많이 떨굽니다. 특히 이 뒤에 보이는 청키 같은 경우도 과습했을 경우 자주 떨구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품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너무 과도하게 수분 공급을 했을 경우 떨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마 전에 물을 흠뻑 주어라 라고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한 6월 초 정도에 물을 주는 방법이고요. 6월 중순이 접어들어서는 물을 흠뻑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 접어들면 이 비가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아진 기온에 이 화분 속에 이 온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과습이라는 이제 목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뿌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습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잎을 이렇게 떨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름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름병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 해충들 같은 경우는 벌레를 잡으면 그만이지만 이 무름병 같은 경우는 도려내야 됩니다. 이 줄기를 도려내도 이게 이 수간을 타고 생장점까지 만약에 이 병균이 올라가면 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 나가는 경우인데요. 이 무름병이 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만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살린다 그래도 이 예전처럼 회복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빠르게 또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을 가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이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름병이 오기 전에 충분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잎이 후두 떨어졌을 때 이런 다육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한 일주일 정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잎이 후두 떨어지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아랫부분, 제일 아랫부분의 잎이 떨어지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 괜찮은데, 이 중간 부분부터, 잎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안 좋은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 흙을 파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분 속에서 이 다육이를 꺼내 가지고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이 겉표면에 보이는 줄기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 무름병이 온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랫부분, 화분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 수관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뿌리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뿌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잔뿌리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이 굵은 뿌리 부분을 보시는데, 이 굵은 뿌리가 약간은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이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이게 부러지는 그런 뿌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뿌리는 다 제거를 해주고 바로 심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바로 심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무름병이 진행됐다라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화분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또 무름병이 진행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2, 3일 정도 이 바깥에서 이렇게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말린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새 흙에 심어주는 게 좋은데, 이 화분 또한 이 병균 자체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분은 꼭 살균을 한 다음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살균은 보통 이제 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이제 30초 정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 물에 이렇게 담가뒀다가 빼는 그런 소독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돌려서 살균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부분을 선택해서 살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게 아랫부분이냐 아니면 중간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육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잎이 중간 부분부터 떨어진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그런 현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새 흙에 심어주는 게 좋고, 새 흙에 심어주기 전에 뿌리는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심어주고, 물은 언제 주냐 그러면 물을 또 바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바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이 잎들이 힘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쭈글쭈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쭈글쭈글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름병이 더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은 한 달 정도를 지나서 물을 살짝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해 보여도 지금 그 상태가 불쌍한 거지,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지금 치료를 했던 그 다육이한테는 오히려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굶주리고 얼굴이 약간은 이제 좀 꾀죄죄해도 그 부분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 쳐다보면 불쌍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쌍함이 물을 주게 되고,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한 달 후에 아까는 몰골이 완전 잎이 완전 쭈글쭈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경험으로도 얻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죽어나갈 확률은 줄어들고 살릴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잎이 후두두 떨어진다는 것은 화분 속의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무름병이 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